안녕하세요. 저는 43살 결코 평범하다 할 수 없는 남자입니다. 저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고 철없던 시절부터 교도소에 몇 차례 들락거리며 형을 살다 온 범죄자였습니다. 죄도 다양했죠. 사기 절도 그리고 사회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만 모아 상습적으로 저질러 교도소는 집보다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아직은 사기절도만 저질렀던 시절 저는 나이트를 밥 먹듯 드나들며 부도덕한 짓으로 번 돈을 써댔습니다. 손도 몸도 날쌘이 그 바닥에서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제 돈도 제 돈, 남의 돈도 제 돈. 세상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 백화점에 옷 사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제 스타일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백화점에서 문화의 날인가 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 그녀를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넋이 나갈 정도로 한참 봤네요. 전 공연이 끝난 뒤 피아노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니 저보다 2살 연상이더군요. 저는 젠틀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로 위장해 명함을 내밀었고 그녀의 한심을 사려 노력했습니다. 공들인 끝에 그녀는 제게 뭐뭐와 달달한 연애를 했고 숱한 거짓말과 능청스러움으로 울기를 넘기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녀의 가족을 뵙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그녀, 남동생. 이렇게 흔한 내 식구더군요. 저도 지긋지긋한 특별함 말고 더 흔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장함하게 능숙하게 늘어놓았죠. 제게 딸을 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될 만큼 최고의 남자로 포장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흐뭇한 듯 자네처럼 대단한 사람이 내 딸을 사랑해준다니 우리로서는 고맙구만. 날 되면 상견례자가 결혼해라. 쉬이 허락하시니 그녀가 뜰듯 기쁘더군요. 제 화려한 연홀림 덕분에 머지않아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대행 서비스로 나온 완벽한 가짜 부모님과 상견례를 진행하니 감쪽 같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미국에서 사는 분이니 거의 볼 일이 없을 거라 덧붙였습니다. 반반씩 하자는 예비 처갓집의 배려를 사양하고 위험하게 번 돈으로 결혼에 필요한 모든 걸 최고로 했어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처갓집에 들리니 장모님 버선발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어이구, 우리 사위였어? 얼른 들어와. 먹는 솜씨로 음식 좀 장만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데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제 거짓말 덕분에 기분 좋은 환대도 받아보고 좋더라고요. 흡사 진짜로 그들의 가족이 된 것 마냥 행복했습니다. 처남도 절친인 형처럼 잘 따랐고 아내도 씀씀이가 큰 것만 빼고는 내조 잘하고 살림 잘하니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아내에게 질린 저는 또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활비도 잘 갖다주지 않고 밖으로 나돌기에 바빴습니다. 그 때문에 아내랑 매일같이 싸우니 자연스레 외박도 잦게 되더라고요. 그때 장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속 썩이지 말라고 잔소리라도 할 요량으로 찾아왔나 싶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절 안쓰럽게 보시며 쇠서방 왜 이렇게 말랐어? 바쁘더라도 끼니 잘 챙겨가면서 이해하지 안 그러면 병나. 바깥일에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일단 이걸로 생활비 보태 쓰는 게 어떻겠나? 대신 우리 딸에게는 말하지 말게. 자네가 좋다 해야지 사이도 회복되지 하며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과 흰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건성으로 감사하다고 하고 도시락은 버리고는 돈 봉투만 챙긴 뒤 그걸 또 그날 밤 몽땅 탕진해버렸네요. 덕분에 아내와는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이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트에서 한창 재미 좀 보고 있는데 어느 밥맛 없는 놈과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었어요. 결국 그 사람과 옥신각신하다 저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멍청하게 넋놓고 있는 바람에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잡혀갔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처갓집은 저로 인해 대참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버린 탓에
처남이 찾아와 욕설을 퍼부으며 원망하더군요. 이 때문에 장인어른은 사기 결혼이라 길길이 날뛰다 충격받아 쓰러지시고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장모님과 함께 매일 눈물로 지샌다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근데 그게 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짜증나게 니네 집까지 신경 써야 되냐며 사과는 못할 망정 되려 뻔뻔스럽게 나왔네요. 부끄럽게도 당시 전 쓰레기가 맞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간 저지른 범죄까지 낱낱이 밝혀내었고 그 대가로 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썩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뒤늦게 아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충격에 너덜너덜해진 심신으로 아내를 보니 뭔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허나 당연하겠지만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매몰찼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을 기만할 수 있어? 절대 용서 못해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하긴 이 모든 게 다 제 탓인데 누굴 원망할까요? 거짓말로나마 가졌으면 그것에 감사하며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망쳐버렸으니 더 후회스럽습니다. 저 같은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 제가 떠나더라도 제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은 오히려 더 잘 돌아가겠죠. 저는 매일매일을 자책감으로 지옥 속에서 살아가며 몇 달쯤 지났을 때 바로 그때였죠. 최방, 잘 지냈나? 우리 최서방. 맨날 볼 때마다 야유어서 어쩌나. 내 음식은 못 가져오고 영치금 좀 넣었네. 건강 좋고 맛 좋은 음식들 좀 사 먹어라. 며칠 후 장모님이 찾아오셔서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절 당황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어이없이 대꾸했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제가 밉지 않으세요? 저 장모님이랑 식구들 다 작정하고 속인 범죄자예요. 장인어른 쓰러지신 것도 다 제 탓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 걱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부모 없고 돈 없는 범죄자인 제가 그렇게 불쌍하세요? 하니 장모님 눈가가 어느새 빨개져 맺은 눈물을 닦아내시며 자네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내 딸이 연이 되어서 부부로 살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인연이 어딨어. 자네의 심성 고운 게 하나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아네. 자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죄값 치르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잘 지내. 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아 깊은 생각을 해봤지만 도무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버려지 같은 인생 전반을 알게 됐으니 그 일순간의 감정으로 알량한 동정심에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장모님은 주기적으로 면회를 오시며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제게 큰 희망과 위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장모님 연세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28살에 교도소에 들어와 날씨가 궂을 때도 힘들 때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배워서 세월이 흐르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장모님이 다시 세상에서 만났을 때 제 나이는 43살이고 장모님의 나이는 68세셨습니다. 우리의 아들 드디어 나왔네. 그간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우리 앞으로는 세 사람으로 잘 살아보자. 장모님께서는 깨끗한 머리로 제 손에 하얀 두부를 쥐어주시며 저를 위해 성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그 기도에 화답하며 두 번 다시 악의 길을 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5년 동안 참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에 혈압이 높아 갑자기 쓰러졌어 안타깝게도 일찍 운명하셨고 처남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해놨고 아내 역시 저 그렇게 되고 얼마 안 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 지금 아이를 낳고 잘 산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 인생의 애초부터 척슬적으로 돌아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으니 마음이 놓이다가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군요.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지요.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잊혀지는 게 아쉬우니 말이죠. 모든 게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장모님이셨습니다. 전 장모님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취업 준비를 했어요. 확실히 전과가 있으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냉담한 차별의 시선에 저도 모르게 주춤거렸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유혹의 길을 생각할 때쯤에 항상 장모님께서 엄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와 한 약속 안 잊었지?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내가 변함없이 노력하면 문이 반드시 열릴 거야. 내가 날 받아주었던 것처럼 말이야. 곁에서 우리 아들이라 하시며 잡아주셨던 장모님 아니 어머님네. 저는 그렇게 장모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업 대신 이번에도 장모님의 도움으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사업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저는 노하우를 익혀가며 밤새워가며 노하우를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장모님께서 혹여 힘드실까 걱정이 되었지만 가끔 두통이 있으신 것 빼고는 괜찮으시다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음식 맛에 집중하라면서 농담식으로 야단치셨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와 장모님 준비도 안 된 셀카를 혹 찍으시는데 저는 볼멘 소리로 아 장모님. 저 지금 땀 때문에 머리도 이상한데 갑자기 사진 찍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난 인위적인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네 얼굴이 더 좋더라. 자 봐봐 잘 나왔어. 하시며 보여주는데 저와 장모님 둘 다 자연스레 찍힌 셀카가 떡하니 있었네요. 막 재밌다고 웃으시면서 저장하시더라고요. 저도 두 손 두 발 들고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지나고 나니 이 시간들은 제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참 소중한 순간들이었네요. 덕분에 푸드트럭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돈을 조금씩 손에 쥐게 된 저는 제일 먼저 장모님께 빚진 사업자금을 갚고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급고 안 받으시겠다고 사양하셨지만 억지로라도 드리지 않으면 제가 투발 뻗고 잘 자신이 없었어요. 장사가 잘 돼서 손이 바빠지자 저는 장모님과 둘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손님들이 줄이어 장사에 정신이 없었을 무렵 문득 눈앞에 낯익은 여자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 아내랑 처남이었어요. 전 아내와 처남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날뛰면서 푸드트럭의 재료들을 다 엎어버리고 장모님께 소리 지르더군요. 엄마 미쳐.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 범죄자랑 나란히 이러고 있어. 이 자식이 나한테 우리 집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만약 내 남편이 알기라도 하면 그땐 엄마가 다 책임질 거냐고 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장모님 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대답 대신 일단 얘기하자 했으나 전 아내는 아랑곳 않고 제게 욕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까지 해친 범죄자면 평생 감옥이나 가서 썩을 것이지. 무슨 자격으로 장사를 해? 내게 사기도 부족해. 우리 엄마까지 꼬드겨서 이용해 먹어.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더군요. 여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 흉악한 범죄자예요. 절대 팔아주지 말고 딴 데 가서 먹어요 하며 온갖 장사를 깽판치는데 사람들은 제가 범죄자란 소리 듣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고 죄인이었던 저는 고개를 수그리고는 이무말 없이 전 아내의 비수가 꽂힌 말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제 아내를 온몸으로 말리고 절 앞에서 보호해 주시더군요. 그만해라.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15년 동안 죄의 대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람도 괴로움에 15년간 제대로 못 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살려고 아등바등 겨우 숨통 트였는데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 목숨 줄 굳이 끊어야겠니? 그래서 15년간 감옥 수발까지 한 거야 엄마가. 진짜 왜 그래? 정신 차려 엄마. 이 남자 이딴 범죄자한테 또 뒤통수 맞고 싶어서 그래. 이 자식이랑 관계 정리할 때까지는 나랑 동생 볼 생각도 하지 마. 그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라며 아내와 처남은 장모님 마음에 상처를 낸 뒤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시선에서 멀어지는 자식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고는 제게 미안하다 하시네요. 그렇게 큰 소란 덕분에 오늘 장사는 망가졌지만 장모님 맘을 추스르는 게 우선이었던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장모님 괜찮아요. 어차피 푸드트럭이라 다른 곳 가서 장사면 돼요. 그보다 저 때문에
딸이랑 어떻게 해요? 제가 장모님께 도와달라고만 안 했어도 저랑 엮이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더 죄송해요. 그러자 장모님 문득 미소를 띄우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이러니까 내가 자네더러 심성이 곱다고 한 거야. 모질지 못해서 부모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잘 배웠으면 누구보다 잘 살았을 우리 아들인데 자네는 내 아픈 손가락일세. 아픈 손가락 치료해주고 신경 쓰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야. 미안해 하지 마. 저는 장모님을 안고서 지난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눈물을 쏟으며 한바탕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 이후로 제 앞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또 괜히 저 때문에 전 아내랑 처남과 갈등을 빚을까 싶어 말았습니다. 전 아내도 가정이 있으니 당연히 저랑 장모님이 엮이는 게 불편하고 불안했겠죠. 그 심정 또한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으니 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빈자리가 사뭇 느껴지니 춥고 외롭더군요. 그동안 그분이 제게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하신 분이셨는지 뼈가 사뭇지도록 느껴지더이다. 하지만 저도 언제까지 그분 곁에 있을 수는 없으니 친자식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는 수순이겠죠. 그분을 욕심냈던 제가 참 그랬습니다. 그분 없이 홀로 서기를 할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일에 열중해서 돈은 점차 쌓여갔지만 그분이 없으니 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그분이 참 그립더군요. 결국 저는 1년 만에 그분께 아니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허나 끊어진 전화. 그리고 곧 다시 오더군요. 서둘러 받으니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요양원이에요. 혹시 자제분 되세요? 어머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통 오시질 않으셔서요. 매일 혼자서 너무 안쓰러우시네요. 저는 마음이 북받쳐 오르면서 거기 어디 요양원이냐고 물었고 장사고 뭐고 뒷전으로 한 채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토록 그리워한 장모님. 제 어머니를 마주했네요. 엄마 저 알아봐요? 엄마가 15년 동안 나 보살펴 주셨잖아요. 엄마가 나 살려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됐는데 왜 엄마는 아파야 되냐고요. 엄마는 10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게 다정하게 웃으셨던 그분이 차마 말로 담지 못할 슬픈 모습으로 절 향해 눈물을 떨구시고 미소를 짓고 계시더군요. 아들이라는 입모양만 힘겹게 움직이며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장모님의 손을 붙잡고 제 감정에 취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모님 속상할 것 뻔히 알면서 감정 다스리기란 쉽지 않더군요. 전 아내도 처남도 자식이란 것들이 요양원에 모셨으면 잘 보살피기라도 할 것이지. 이딴 식으로 소중한 분을 내팽겨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괘씸했습니다.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었으나 엄마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분의 핏줄을 제가 어찌 감히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죄의 대가를 하늘에게 떠넘기며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로 안간 힘을 썼습니다. 뇌졸중 때문에 말씀이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한데 휴대폰을 늘 갖고 계셨다 합니다. 바로 휴대폰 안에 사진들 때문에요. 사진첩들을 보니 장모님의 가족 사진들이 수백 장 있더라고요. 전 아내와 처남의 가족들도 처음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혼잣말을 취하고 있는 사진들 중에 어느 바보같이 나온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바로 장모님께서 훅 들어와 찍은 바보같이 나온 저와 장모님의 셀카였습니다. 뒤늦게 본 배경화면도 그 사진이더군요. 장모님은 주로 사진을 보시며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사진을 제일 오래 보시며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던 말이 사람을 얼마나 복받치게 하던지요. 엄마 내가 보고 싶었으면 얘기를 해야죠. 왜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내가 찾아왔으니까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자식으로서 엄마 곁을 지킬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 엄마가 그분이고 그분의 자식이 바로 저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내가 돌봐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앞으로 요양원비도 필요한 치료 비용도 제가 다 내겠으니 보호자는 제가 하겠다고 자처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변 아내가 제게 전화 왔어. 혹여나 양자로 입적해 재산 노릴 생각일랑은 꿈에도 말라며 선을 그어놓은 거 내 엄마 나한테 준 것으로 재산 값어치 이상했다며 오히려 고맙다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장모님을 찾아가 같이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푸드트럭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라도 엄마를 모실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좋았네요. 우리의 만남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 그 이후의 일은 묻지 마십시오. 제 입을 고이 닫으려 합니다. 그분이 제 곁에 계심으로 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웠고 사랑을 나누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허니 어머니께서도 제 고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참 간절한 존재였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